안녕하세요. JSconf 코리아 여러분. 이번에 덕질하다 만들게 된 내 맘대로 자바스크립트 시각화 콘텐츠 발표를 맡게 된 노지연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렇게 진행될 건데요. 일단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개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안녕하세요. 발표자, 개발자 아미 노지연입니다. 저 노지연은요, 처음 사회 초년생 땐 금융권 개발 직장인이었어요. 이제 금융권 개발하다 보니까 좀 더 개발을 딥하게 하고 싶어져서 그 다음에 스타트업에서 노드.js 백엔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바스크립트가 너무 좋아져서 자바스크립트로 책을 썼는데요. 2년이 닿아서 고재돈님과 공동저자로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카카오뱅크에서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BI 플랫폼에서 시각화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사실 회사에서 일하는 게 생계이기도 하고 일로 재밌기도 하지만 따로 저한테는 정신적 충만을 주는 본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BTS 아미라는 저의 본업이에요. 회사에서도 저렇게 걸어놓고 일하면서 저의 정신적 충만을 얻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일하는 걸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좋아했던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BTS, 그리고 하는 일인 시각화 구현을 한번 결합해서 한번 덕업일치로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덕업일치로 시작된 개인 프로젝트를 뭘로 할까 아이디어를 찾았는데요. BTS를 처음 좋아하게 됐던 2017년 겨울, 그때 투모로우라는 곡을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투모로우 곡에는 제가 이런 가사의 내용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공감을 얻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미들도 가사에서 위로를 받을까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트위터를 한번 찾아봤어요. 가사에 삶을 위로받고 있다. 가사를 통해서 좀 요즘 답답하기도 한데 가사의 진심이 위로가 된다라는 트위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가사에서 왜 위로를 받았을까라는 또 궁금증이 한 번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 프로젝트는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걸 목적으로 그래서 저의 덕업일치 개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저의 프로젝트 진행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먼저 아까와 같은 SNS나 논문 기사를 통해서 주제를 선정하였고 데이터 작업이라고 해서 리서치, 설계, 수집 전처리 과정을 거쳤고요. SQL이나 키워드 도출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D3로 시각화 구현을 하는데 자세한 건 차차 얘기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주제 기억나시나요? 가사에서 왜 위로를 받았을까라는 것에 저는 해석을 공감에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가수가 직접 전하는 또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진정성을 통해서 자신들이 팬들이 공감을 얻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공감을 통해서 위로를 얻지 않을까. 또는 넓은 감정 스펙트럼이 있어서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저는 3가지의 포인트를 잡았고요. 이 3가지 포인트에서 12가지 지표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12가지의 지표 또는 더 추가적인 저의 생각들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주제를 증명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데이터를 통해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들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설계를 해볼게요. 아까 얘기 드렸던 지표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이와 같았는데요. 앨범 곡 리스트, 가사, 그리고 작곡, 작사가 정보인데요. 이걸 이제 저장할 공간, 포스트그레스QL에다가 저장을 테이블 설계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리서치도 같이 진행했는데 네이버 바이브 뮤직 API가 있었고 여기서 아까 그 필요한 데이터들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그 스크립트를 Node.js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은 Node.js로 BTS, 엑소, 갓세븐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왜 세 개의 그룹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져온 수집한 데이터에서 전처리 진행을 했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가져왔고 중복된 곡은 분류하고요. 그리고 원천 데이터가 저한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API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각각 매핑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또 그리고 곡이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사 분석을 할 때 신규 곡을 기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외국어 버전이나 리믹스, 피처링 추가된 버전, 또 풀 버전이 있어서 각각 곡 제목에서 필터링을 해서 분류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석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키워드 분석이라고 하면 대부분 아는 단어 키워드를 도출해주는 오픈소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봤던 것, KR 워드랭크, 소이 NLP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저는 카이, 형태소 추출하는 오픈소스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키워드 추출하는 그 결과를 봤을 때 제가 가사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이 제외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키워드를 분석하는 것들이 영화 평론이나 리뷰에서 비정형된 굉장히 정돈되지 않은 문장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내는 건 맞는데 제가 하는 가사 자체는 가사 문장 길이도 짧고 단어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게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할 필요 없이 형태소를 다 분류해서 제가 생각하는 분류대로 키워드를 추출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카이는요, 카카오에서 만든 형태소 분석기예요. 일단 카이를 선택하게 된 건 코알라 NLP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결과 비교를 보고 적절한 걸 선택했고요. 방식은 신규곡 가사에서 형태소를 분석한 다음에 키워드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서 형태소가 다 알맞진 않았어서 사용자 정의 사전을 추가하기도 했고요. 한글만 가지고 했어요. 일단 일본어는 제외하고 숫자도 제외했어요, 사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중요하긴 한데 K-팝 가사 특성상 영어는 음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만 더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한글만 가지고 먼저 키워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결과, 형태소 결과를요, 키워드 분류를 했는데 그 기준은 단어 의미 전달성이 있는지 그리고 빈도수가 있는지 기준을 가지고 키워드를 추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SQL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선정한 지표 12가지에 따라 SQL을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그 12가지 지표에 따른 SQL 쿼리를 해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보여줄 방식에 따라 변환한 뒤에 CSV나 JSON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추출한 결과를 왼쪽에 파일로 나열을 해놓은 걸 보실 수 있고 오른쪽에 간단하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와 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을 하게 되면 이 결과들을 어떻게 보여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제가 필요했던 결과 도출 그리고 보여주는 방식은 두 가지 니즈가 있었어요. 데이터를 보여주자, 그리고 제가 생각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보여주자였어요. 사실 콘텐츠라고 하는 건 거창하지 않아도 되는 게 영상이나 게임이나 사진, 그리고 이와 같은 글을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을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 정보나 경험의 가치가 있어야 콘텐츠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시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적인 예로 시각화는 왜 필요할지 얘기를 드리면요. 지표 데이터 왼쪽과 같은 데이터를 시각화를 했을 때 워드 클라우드로 빈도수에 따른 주요 키워드를 효율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저는 시각화가 데이터가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시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또 쉽게 만들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했던 기존 방식인데요. 사실 구현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선택의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와 같은 콘텐츠를 HTML 태그로 콘텐츠를 작성하고 스타일을 입히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디스리를 구현하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 콘텐츠 결과가 우측과 같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는 서버에 올려야만 공유가 가능하고, 스샷으로 찍어도 블로그 사진을 올려도 인터랙션이 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던 건 옵저버블 서비스였어요. 사실 D3를 공부하다가 발견하게 된 서비스인데요. 마크다운으로 노션처럼 내용을 작성해서 콘텐츠 내용을 간편하게 넣을 수 있고, 파일 업로드나 라이브러리 임포트가 수월한 점이 특징이고요. D3를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 뒤에 우측 상단에 있는 재생 버튼을 누르면 바로 구현물이 나타납니다. 자바스크립트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라면은 쉽게 바로바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를 웹에서 바로 보고 구현하고 또 공유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좀만 더 특징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저는 이제 시각화를 구현할 때 좀 어떻게 시각화를 구현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옵저버블에는 갤러리도 있고 검색 기능도 있어서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구현된 코드가 있었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해서 구현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옵저버블 마이크 보스톡도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재사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이렇게 공유하면서 더 쉽게 배우고 많이 가져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유와 배움이 굉장히 좋구나를 또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구형 콘텐츠 공유를 옵저버블 서비스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구현물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 주제 그리고 포인트별로 그걸 기준으로 하나씩 얘기 드릴 건데요. 먼저 데이터 분류를 했던 작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면, BTS가 그동안 만들었던 곡들, 숫자로 보는 BTS 곡을 봤는데 38장의 앨범 그리고 226개의 곡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가사 분석에서 필요했던 신규 곡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지 봤더니 161곡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연별 신규곡 추이도 한번 보았고요. 그래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가사에서 왜 위로를 받았을까에서 진정성으로 보는 점이 직접 BTS가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BTS 멤버들이 곡 작업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봤는데요. BTS 작곡 참여도와 작사 참여도가 각각 71%, 72%인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 정도는 비중이 좀 높은 걸로 볼 수 있는데 연도별 참여 횟수를 보아도 그리고 연도별 멤버 각각이 참여하는 횟수를 보아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중도 높고 이렇게 보면 전체 멤버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중에서 RM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꾸준하게 참여하고 있는 이런 높은 비중을 사실 이게 많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비교군을 같이 비교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비교한 다른 남자 아이돌 그룹은 데뷔 시기가 비슷하거나 멤버 수가 비슷한 걸 기준으로 엑소와 갓세븐 두 개 그룹을 선정했는데요. 일단 아까와 같이 각각 곡 분류를 한번 보았고 데뷔 순으로 엑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BTS, 그 다음에 갓세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여도를 각각 살펴봤는데 아까 70% 넘던 BTS와 다르게 갓세븐은 20, 30% 그리고 엑소는 10% 미만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 간 기간별 참여 횟수를 보아도요. BTS가 또 꾸준히 비교적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BTS는 정말 다른 남자 아이돌들과 비교했을 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물론 이거는 아이돌 그룹마다 기획사가 다른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또 이건 그렇게 경쟁 의도에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점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진정성 직접 BTS가 참여하는 비중을 보아도 진정성이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에 있구나라는 걸 알고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가사 속에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걸 하게 된 이야기를 사진과 내용과 함께 이렇게 조금 풀어보기도 했고 가사 속 키워드 탑10을 먼저 봤을 때는 저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대명사, 나너, 우리, 내니 이런 부분이 순위권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점이고 또 너무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다른 키워드들 빈도수를 너무 낮춰버리는 결과가 발생해서 이 정도로 좀 많구나, 많이 쓰는구나 라고 알고 이 부분을 좀 제외한 뒤에 다른 키워드들을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사에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워드클라우드로 전체를 한번 봤는데요. 사랑, 꿈, 말, 세상, 사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그 외 다른 것들을 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또 뭉뚱그려서 한 번에 보는 것 같아서 연도별 키워드를 봤습니다. 그래서 데뷔 초에는 본인 멤버들 출신인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서울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는데요. 또 그 다음 해에는 또 꿈과 사랑, 그 다음엔 등골, 브레이커, 패딩 이런 것과 같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인지 또 감이 저는 안 오더라고요. 여기서 결론을 지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다른 그룹 간의 비교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일단 탑 50 빈도수 기준으로 보았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BTS의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들과 다른 그룹들 간의 양상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나온 키워드들이 BTS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른 그룹들도 양상이 비슷한 걸 봤을 때 또 의문이 들어서 이에 대한 해석은 아래에 이렇게 일단 조금 해석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찾아가는 과정을 한 번 더 했습니다.
BTS만의 이야기를 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BTS만의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다른 남자 아이돌들과 중복된 키워드를 제거한 뒤에 총 1686개 키워드들이 추출이 됐고요. 그 키워드들을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분류를 또 진행을 했고요. 빈도수는 2, 3건 이상의 키워드들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건 제가 BTS 암이라서 조금 불리한 거기 때문에 개선할 점이 있으면 코멘트 달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봤던 분류는 빈도수 3개 이상은 이렇게 되고 2개 이상으로 했을 때 좀 더 많은 키워드들을 볼 수 있고요. 2개 이상으로 해서 다른 분류들을 보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주목했던 점은 2가지였습니다. 일단 BTS가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직접 많이 서슴지 않고 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는데요. 아까 얘기 드렸던 출신에 대한 서울, 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데뷔 초에 10대일 때 자신들의 핸드폰 수능 이런 10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어들을 나열했었어요. 이를 통해서 정말 진정성 플러스 그 직접 참여하는 것들이 좀 더 그 진정성이 높아지는구나를 알 수 있었고, 2번째 제가 살펴봤던 부분은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인지를 봤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이야기는 사랑, 이별, 만남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BTS는 사회 현상과 관련한 등골 금수저, 그 당시에 어떤 사회 현상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키워드들이 많았고, 또 감정적으로는 그런 사랑, 힘듦, 뭐 이별로 실현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분노, 희망, 그리고 또 존경, 자부심 또는 혐오, 위선 이런 다양한 범주가 있는 감정 스펙트럼이 넓은 이야기들을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분류를 하진 못했지만 좀 더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그래도 나열한 그 외 단어들을 살펴보면 예술가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신앙심, 그리고 또 음식, 정말 한강, 사람들이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가사 속에서는 찾아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2가지에 주목한 걸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소개를 한 뒤에 개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BTS 가사에는 무엇이 있었을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BTS가 직접 전하고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서슴지 않던 그런 진정성과 넓은 감정 스펙트럼과 또 남들은 가사 속에서 하지 않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공감을 이뤄내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공감을 통해서 위로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프로젝트가 전달하는 것은 사실 노래를 듣기만 해도 이런 부분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데이터를 직접 보고 시각화 콘텐츠를 구성해서 정성 정량적 분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BTS가 주는 위로와 공감에 대해 대중적인 설득력을 높인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마무리를 하면 이제 다음 전 프로젝트 이후에는 어떤 걸 할지 얘기를 드리면 또 저는 계속 꾸준하게 D3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옵저버블에서 다른 사람의 글이나 공식 글을 포커해서 번역하고 또 튜토리얼도 이렇게 하나씩 추가를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했던 것들을 좀 더 키워드를 보완하거나 좀 더 긴 문장 단위 감성 분석을 해서 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옵저버블에서 시각화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또 JS 컴프에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개인 프로젝트를 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공유하면서 또 즐거운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